강세리 씨는 제 조카이기 전에 불륜녀입니다. 아니, 사실 제 조카조차 아니죠.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님의 핏줄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제 조카의 자리를 훔쳐 차지한 불륜녀일 뿐입니다. 기자들 앞에 선 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DH홀딩스의 약점을 틀어쥔 황기찬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부인 강세리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명 디자이너로 스스로를 포장했던 강세리. 그러나 실력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고 남의 디자인을 베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끝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YA그룹 디자인실에서 쫓겨난 강세리를 향해 강재인은 차갑게 비꼬았습니다. 넌 참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너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뭐니? 진짜가 있긴 한 거니? 강세리의 눈빛이 흔들리고 주먹은 떨리며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사기기도 전에 황기찬의 날선 목소리가 회장실을 찔렀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주제에 감히 얼굴을 내밀어? 지금 내 인생에서 최악의 존재는 바로 당신이야, 강세리. 강세리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껏 쌓아올린 가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그 자리에 선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강세리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노숙자가 전화를 붙들고 황나라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세리 이모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동안 남의 디자인 베껴서 속인 것도 다 들통났대. 가짜 강재인인 것도 곧 언론에 퍼질 것 같아.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황나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전화를 끄는 노숙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새치여에 넘어가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기찬이가 이 꼴이 뭐니 어떻게 해. 노숙자가 속을 부여잡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회사를 쫓겨난 강세리가 짐처럼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천한 것이 어디를 기어 들어와. 노숙자의 날선 목소리가 번개처럼 뻗쳤습니다. 너 같은 게 집에 들어오니 우리 집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장 나가. 내가 어떻게든 기찬이랑 이혼시킬 거야. 그 말에 강세리는 순간 고개를 떨구는 듯 했지만 곧 차갑게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동안 노숙자 앞에서는 억눌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언제나 고분고분했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입술에 서늘한 웃음을 번지게 하며 강세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를 함부로 부려먹고 모욕 주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기찬 씨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 한다면 아마 어머니가 먼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엔 뼈를 울리는 위협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강세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은 애절해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나버리지 마. 지호 아빠잖아. 내가 미워도 우리 지호 생각해서라도 나를 밀어내면 안 되잖아. 황기찬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세리 씨, 이제 끝내자.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다 들었는데 더는 내 옆에 둘 수 없어. 강세리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걸로 날 버리겠다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오히려 차갑게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날 버리겠다. 그럼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부터 날려버리면 되겠지. 미국 계좌에 있던 돈들, 그걸 내가 관리했단 걸 잊었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마지막 기회만 줘. 내가 다 고쳐볼게. 하지만 속으론 이미 다른 생각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회장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 절대 손대선 안 되는 비자금. 그것이 지금 그녀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강세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에는 미국 현지 변호사와 주고받던 비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기찬 씨가 나를 버리려 한다면 그 비자금으로 내가 먼저 뒤통수를 칠 거야. 강세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앞에서는 무너진 아내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날카로운 독을 품은 여우 같은 웃음. 이제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은 서재에 앉아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눈물 젖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당당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 이제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어디까지 찾았어?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강세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만 아는 줄 알았지? 그 계좌, 내가 미국에서 관리했어. 내 이름으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 그거 다 기억 안 나? 황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강세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세상에 퍼지는 순간 당신 끝장이야. 회장 자리? 그건 물론이고 감옥에서도 편히 못 쉴걸.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세리 씨, 나를 협박하겠다고? 당신까지 날 배신하는 거야? 강세리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배신.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믿음 같은 게 있었어. 당신도 날 수단으로만 썼잖아. 하지만 이젠 달라. 내가 가진 이 카드 하나로 당신 목줄은 내 손에 달렸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황기찬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게 뱉어내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 하지만 세리 씨. 불장난하다가는 내 손이 먼저 타들어 간다는 걸 잊지 마. 강세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불장난, 이번엔 내가 먼저 즐겨보려 해. 밤 10시. 서울 도심의 한 언론사 편집국.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 자료. 편집장은 놀란 눈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로고가 박힌 계좌 내역, 거래 기록, 그리고 비자금 흘러간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편집장이 숨을 몰아쉬자 옆에 있던 기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출처는 익명인데 이 정도면 검찰이 바로 움직일 수준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깨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있는 강세리.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와인을 홀짝이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때? 기찬 씨, 내 정체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당신의 비밀은 곧 세상 전부가 알게 되겠지. 강세리는 휴대폰으로 기사 초안을 읽으며 억눌린 분노 대신 시원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속보 YL그룹 황기찬 회장, 스위스 비밀계좌 통한 수천억 비자금 의혹.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로비는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신 겁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실 겁니까? 황기찬은 굳은 얼굴로 경호원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안색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노숙자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찬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정말 사실이냐? 황기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강세리가 흘린 폭탄으로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어둡게 닫힌 방 안에서 강세리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축하해. 기찬 씨, 당신은 이제 세상의 먹잇감이야. 사건이 보도된 지 사흘째, YL그룹 본사 17층. 긴급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법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자료가 이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룹 전체가 공멸합니다. 곧바로 재무팀장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의 개인 비리까지 감쌀 순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YL그룹 법무팀은 황기찬 회장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 앞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황기찬 회장,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세리와의 공모 사실은 사실입니까? 황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 황기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숙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창 안으로 끌려가는 황기찬. 수갑에 묶인 손목, 무너진 어깨,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강세리. 감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황기찬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 같은 걸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어. 하지만 진실은 그 자신이 만든 탐욕이 그를 감옥으로 이끈 것이었죠. YL그룹의 절대 권력자라 불리던 황기찬. 이제 그 끝은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탑은 무너졌고 진실 앞에서 그는 결국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자 황기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